드디어 2025년 동아시안컵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에게 특별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같은 우리나라의 해외파 스타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2군을 내보내면서 한국은 가볍게 이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 이길 수 있다라며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큰소리를 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아시안컵은 동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까지 총 4개국이 참가하는데요. 이 대회는 피파가 지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차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명단이 구성됩니다. 한국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K리그 선수들 위주로 26명의 명단을 구성했고, 일본 J리그에서 뛰는 3명의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대회에 대해 이제 전쟁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월드컵 본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점검하고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5차례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마지막 우승은 2019년 대회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 대표팀은 우승을 향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변준수, 서명관, 강상윤, 김태현, 모재현, 서민우, 이승원, 이호재까지 총 9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꿈의 무대인 셈이죠.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들 중에서 월드컵 본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선수들을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회이기도 합니다. 아직 축구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졸전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홍명보가 수도 없이 황당한 횡설수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졸전을 해도 얼렁뚱땅 넘어갈 것도 쉽게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새로 대표팀에 승선한 많은 선수들이 놀라운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캡틴 손흥민 등 유럽파가 없는 선수단 주장은 조현우, 부주장은 박진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사고를 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생의 왕위둥, 콰이지원, 류청희 등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유망주들이 한국전에서 이름을 알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승리에 대한 열망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한국에 전혀 뒤지지 않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의 투지가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1대0이라는 스코어로 한국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할 만하다며 중국이 한국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승점 3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역대 전적에서 한국의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38번 만나서 단 2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3번의 무승부, 23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한국전 승리는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입니다. 2017년 승리 후 중국은 한국과 6번 만났는데 1무 5패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패배했으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적인 패배만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중국 매체들이 위기와 패배를 예상하며 자신감을 잃은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중국 대표팀의 부상이 너무 많다, 주전 수비수 우사오콩이 무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서 제 전력이 아니다라면서 대체 선수로 U22 대표팀의 류아오판을 소집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결국 충격적인 패배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언론 소우닷컴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 중국 대표팀은 2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다. 중국이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7월 7일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아 최대의 숙적 한국과 맞붙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주요 선수들을 소집하지 않고 K리그 선수들만 소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아무런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승리를 자신하다가 막상 한국전이 다가올수록 선수 부상을 언급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분위기는 현재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일본은 26명 모두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데다 무려 12명의 선수가 생애 첫 A대표로 발탁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한국보다도 많은 숫자인데요. 일본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4명의 선수가 A매치 경험이 아예 없고 A매치를 단 한 경기만 뛴 선수도 4명이나 됩니다. 말 그대로 3군 수준의 선수들로 명단을 꾸린 셈이죠.
이런 상황에 5일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은 정말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한 주르에비치라는 세르비아 출신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이 감독은 원래 중국 U20 대표팀을 맡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르에비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강팀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언론들과 축구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한국과 붙어볼 만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젊은 선수들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왕이동입니다. 2005년생으로 올해 19세인 이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올 시즌 9골을 넣으며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 1위와 2위가 모두 외국인 선수인 상황에서 중국인 선수로는 최고 성적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주르에비치 감독과 왕이동이 한국을 이기는 역사를 세우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르에비치 감독은 왕이동과 함께 U20 대표팀 시절 한국 U20을 2대0으로 이기고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을 1대0으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일부 중국 언론들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E-1 챔피언십 동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을 모두 꺾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언제든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팀들도 홍콩을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축구는 9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각 나라에 2에서 3군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7일 중국,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경기를 합니다. 모든 경기가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일본은 8일 홍콩, 12일 중국, 15일 한국과 맞붙습니다. 중국은 7일 한국, 12일 일본, 15일 홍콩과 경기를 치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역시 15일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우승을 가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해외파 없이 국내파 선수들로만 구성했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홍콩보다는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일본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선수들을 테스트해보겠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현재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비록 해외파가 없지만 K리그의 수준도 결코 만만치 않고 홍명보 감독의 경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중국도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안컵 관련 소식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